제일 첫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면 뭘 하냐면요. 그 뭐 그렸던 차트 보고 이러는 건 뺄게요. 그냥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없을 때, 내추럴이 때 연봉은 그냥 봅니다. 생각보다 얼마 안 남은 거 아시나요? 한 달하고 30일 밖에 안 남았어요. 연봉이. 시간 금방 가죠. 가중치를 두는 첫 번째, 뭐 이거는 두말할 것도 없죠. 월봉. 이 전 캔들을 씹어 먹기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봉. 그냥 그 캔들 생긴 거를 보시는 거에 먼저 익숙해지시는 게 좋거든요. 캔들 생긴 거, 모양, 그 다음에 패턴 뭐 이런 거를 찾으신 다음에 월봉이나 주봉급은 캔들 개수를 세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정말 미친 상승이었네요. 6개월 동안 롱밖에 없었던 그런 시장도 있었었죠. 여기서 보시면은 월봉, 음봉 최대 개수가 3개, 3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겠네요. 언제부턴가 여기부터죠. 음봉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양봉이 나왔어요. 근데 얘를 다 씹어먹는 음봉이 나왔어요. 이때 제가 되게 안 좋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뭐 내리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양, 양. 그러면 이제 차트는 좀 반복되거든요. 여기서 음이 나왔으니까 양양이 나올지 음이 나올지를 보는 건데 야 이거 다 오른 다음에 보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그것도 맞는데 캔들 개수에 의한 규칙. 예를 들어서 여기 3개 그럼 여기서는 일단 2개 나왔을 때 이거 3개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거랑 비슷하게 이런 규칙이 생깁니다. 근데 물론 저도 여기서 이렇게 3개 미친놈처럼 떨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튼 그런 식의 규칙을 찾는 거예요. 캔들 개수로도 규칙을 찾을 수 있어요. 이게 어디가 더 좋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바이낸스 선물 차트도 좋지만 역사가 가장 오래된 비트스탬프 차트를 보는 겁니다. 월봉부터는 이 생김새의 프랙탈을 찾는 게 무의미한 행위가 아니에요. 연봉은 찾을 게 없고 그러면 이제 보는 겁니다. 여기 뭐야? 여기 구간이 될 수도 있긴 해요. 이 구간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이 구간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 열어두는 거예요. 왜? 똑같잖아. 생긴 게 굳이 그렇게 치자면 왜 여기랑 여기가 프랙탈이 비슷하게 생긴 거야?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그 댓글 다셨던 분들이 캔들이랑 거래량만 본다고 했었는데 왜 이제 작도도 하냐. 이거 과정이 이미 끝났으니까. 이 과정 다음엔 다른 것도 해야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선행돼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다양한 매매를 배우시기 전에 그냥 뭐 전설로 불리고 있는데 그 사람이 캔들 거래량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그려지는 캔들 거래량도 맞겠지만 아마 그거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정말 큰 봉에서의 캔들 프레임을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보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그 다음엔 어디 프레임으로 넘어가야겠죠? 당연히 주봉이죠. 주봉으로 봤는데 지금 열의 아홉이 보고 있는 패턴이 이거죠. 아담과 이브. 비트코인에서는 이렇게 올렸던 적이 없기는 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진짜 우주 끝까지 올라간다면 비트코인 역사상 최초로 아담과 이브 패턴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이브 패턴은 조금 더 러프하게 보시면은 커벤앤들 패턴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불플래그 그리겠죠. 그리고 오르는 그 패턴이죠. 그거는 뭐 나오는 걸 봐야 되는 거고 이 그냥 생긴 거에 집중을 해봅시다. 여기 보시면은 봉 패턴을 트레이딩 뷰 무료 기능입니다. 여기 이렇게 클릭을 하셔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보이는 게 없으면 이렇게도 보는 거예요. 지금 현 구간의 프랙탈은 딱히 뭐가 없네. 주봉에선 월봉에선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주봉에선 뭐가 없네. 그럼 그냥 넘어가세요. 그게 뭐야가 아니라 원래 캔들은 기본 베이스가 프랙탈이에요. 아시겠어요? 기본 베이스가 프랙탈이다. 그래서 프랙탈을 그냥 아예 배제하고 차트 분석을 하는 건 제가 예전엔 좀 세게 얘기했었는데 의미가 없는 짓입니다. 어제 어센딩 디센딩에 대해서 되게 많은 분들이 또 물어보시고 궁금해 하실 텐데 그냥 간단해요. 비트코인이 어센딩 디센딩으로 오르거나 내린 구간이 있으면 그냥 그 분석은 참고해도 되고 비트코인은 어센딩 디센딩 별로 안 나왔네? 그냥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그렇게 돌려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구간이랑도 조금 유사할 수도 있긴 하네. 일단 물론 올랐을 때의 움직임과 내렸을 때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결과값은 참고만 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호흡이 있었나. 그리고 여기랑도 좀 유사해 보이네요. 언덕이 많이 작긴 하네. 근데 일단 이렇게도 보는 겁니다. 뭐 어느 정도 납득은 돼요. 그쵸? 아예 납득이 안 되는 그림은 아니에요. 큰 뷰에서는 뭐 어느 정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또 이렇게 또 찾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당연히 손으로 그렸어요. 근데 또 이런 거 손으로 그리라면 귀찮잖아요, 다들. 저는 이 짓을 하루 종일 해갖고
이렇게 갖고 와서 했는데 이걸 하지 말고 그냥 봉 패턴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건지는 것 중 하나가 Alt I를 누르시면은 이게 리버스를 볼 수 있거든요. 리버스로도 한번 보시면은 또 다른 게 보여요. 사람의 눈이 참 간사해서 착시 조금만 모양이 바뀌어도 여기랑 비슷하잖아 라고 하는 그런 구간이 또 있어요. 그런 구간도 또 찾는 겁니다. 주봉에는 뭐 딱히 볼 게 없어 보이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일봉이죠. 그러니까 2, 3, 4, 5, 6일봉은 트레이딩 뷰 결제를 하셔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러면 안 보냐? 아니요, 봅니다. 다 봐요. 근데 그 전에 우선은 간단하게 일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계속 도지가 뜨고 있어요. 보통은 꼭대기에서 도지가 뜨는 게 별로 안 좋은 건데 팍 내리거나 그러진 않았네요. 지금 상황 보니까. 그리고 음봉이 많이 떴어요. 사실 하나, 둘, 셋, 지금 이게 4개째 ING인데 음봉이 일단 3개 연속 떴어요. 그러면은 이런 거를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짜잘한 음봉 3개 뜨고 나서 그냥 롱이 많았나 혹은 아니면은 빅숏이 많았나 이해 가시죠? 아니면은 이렇게 위아래 다 터는 게 나왔나. 근데 오늘 딱 이벤트 날이야. 그럼 이제 그거를 찾는 거야. 여기에 조금 그럴 수도 있는 패턴이 있긴 있네요. 짤짤이 나오다가 쭉 쏟은 게 있긴 있네요. 없진 않네요. 하나 둘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 짤짤이 나오고 쭉 쏟은 거 이런 거를 보는 거예요. 굳이 캔들을 내가 본다고 얘기할 거면 이상한 거 보는 게 아니라 3개 짤짤이에 쭉 쏟은 레퍼런스 하나 둘 셋 하고 쭉 쏟긴 했네요. 근데 이건 좀 애매하죠. 여기 다 깨부시고 내린 거니까 이거는 우리 거에 해당 안 돼요. 해당되는 애를 찾아봅시다. 이것도 해당 안 되겠네요. 당연히 뭐 해당 안 돼요. 그리고 현 구간이랑 유사하게 보고 있는 이 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라인으로 봐야 하는 게 아예 새로운 랠리가 시작됐을 때의 구간을 레퍼런스로 보는 게 맞겠죠. 3개 나오고 내려 꼽았던 구간이 있나. 하나 둘 셋 하고 세게 쏟고 큰 뷰 해석하려고 했는데 일봉으로는 딱히 없어. 이것도 결제해야만 아마 클릭이 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시간 봉이라 좀 더 큰 봉은. 그 다음에 이제 6일봉 꼭대기에서 도지가 뜨는 게 일반적으로는 하락을 암시하니까 이게 되게 웃기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6일봉으로는 여기가 도지 모양으로 보이는데 주봉으로는 딱히 안 보이잖아요. 그냥 음봉으로만 나와 있잖아요. 이것도 완전 꿀팁이에요. 나중에 아마 규칙을 찾으시는 분 있으면 좀 재미있는 뷰가 많이 해석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무적은 당연히 아닙니다. 여기 굳이 레퍼런스를 두자면 여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비석형이 뜨면 그냥 캔들 규칙상 그렇죠. 이렇게 음봉 박히면은 좀 내려가는 그림. 그리고 여기서 큰 뷰에서 야 그런 걸로 해석이 되겠냐라고 했을 때 제가 좀 쉽게 반론을 하기 위해선 여기랑 여기 다 내렸죠 지금까지. 정말 캔들 패턴 큰 뷰에서 볼 줄 모르는 거는 좀 큽니다. 다 내렸죠. 도지가 꼭대기에서 뜨는 게 부정적이야. 비석형 캔들이 뜨는 게 부정적이야인데 그러니까 그거를 작은 봉에서 하지 마시고 좀 큰 봉에서 하세요. 캔들 패턴 같은 것들은 큰 봉일수록 더 신뢰도가 높습니다. 굳이 이거를 6일 봉에서 보시자면 6일 봉이 위에서 비석형이 떴네요. 비석형에 가깝죠. 얘는 아직은 아니에요. 근데 얘가 비석형으로 봉 마감을 하는지를 보는 건 체크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충분히. 근데 왜 더 좋냐? 14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만약 14시간 하는데 여기 이런 식으로 뜨면 이 과거 레퍼런스를 통해서 여기선 좀 눌림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고 그냥 예측은 할 수 있는 거죠. 무조건 거기서 숏잡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말고 다른 레퍼런스를 봐야죠. 여기는 예외인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적이 아니에요. 다시 5일봉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다 봅니다. 캔들은 그냥 하나도 안 빼고. 애매한 도지가 나왔어요. 이런 거는 좀 가중치 두기 좀 애매합니다. 여기 구간 섹터를 비교했을 때는 조금 뭐 규칙을 찾기가 되게 애매하네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음봉이 4개 나오고 찐반 나왔네요. 5일봉 기준으로는. 이건 좀 특이하죠. 이런 거는 자기 머릿속에 그냥 기억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4개가 나오고 양봉. 근데 이건 좀 애매하죠. 더 내렸으니까. 셋, 4개 하고 양봉. 하나, 둘, 셋, 넷, 다 5개나 나오고 있네요. 4일봉이 연속 5개가 나왔네. 과거에 그랬던 적이 있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굳이 예를 들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4개 나오고 일단 음봉이 나왔어. 그럼 양봉이 일단 많이 박혔네. 이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양봉이 지금 4일봉으로 보니까 다른
해석이 되네. 양봉이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별거 아닌데 진짜 그냥 이게 끝이에요. 굳이 내가 캔들로 분석한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건 그냥 이런 개념의 섹터도 보는 거예요. 일단 이 하락장 속에서는 최대 연속 4개가 최대였네요. 근데 여기서 5개가 나오긴 했어요. 그다음에 3일봉. 3일봉으로는 뭐 규칙 찾을 게 여기 제가 얘기했었죠. 시황 영상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5개가 나왔던 거 이례적인 일인데 여기 역사상 한 번도 안 일어난 일인데 얘는 그냥 중간짜리 해석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엄청난 해석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많이 나왔네. 뭐 요 정도 해석도 됩니다. 왜냐면 이게 일봉이나 시간봉으로 봤을 때 절대 안 보이거든요. 2일봉으로도 많이 나왔네. 일봉으로 해석이 안 되는 그런 캔들 패턴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 아까 말했던 대로 뭐 12시간봉, 11시간봉, 10시간봉 뭐 이런 캔들을 이렇게 다 봅니다. 모두가 보는 4시간봉을 이렇게 보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봐요. 4시간봉에는 그렇게 크게 가중치를 두면서 차트를 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예전에는 중요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근데 4시간봉 몸통보다는 조금 더 큰 프레임의 캔들을 보시는 게 좀 더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캔들 패턴이 끝나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일단은 이제 상승을 아예 배제하지 않는다고 제가 올렸지만 상승 패턴이 신기한 게 많이 나왔어요. 지금 여기서 상승했던 패턴들이 기출 변형들이 나올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올랐던 것도 있었죠. 여기 뭐 거의 임펄스라고 봐요. 저는 거의 아예 되게 이쁘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거는 되게 먹기 애매했다고 생각해요. 뭐 이렇게 나오고 나서 이걸 이렇게 오를 줄 알았다. 초장기 추세에서 안착을 했어요. 그걸로 보는 해석 말고 그냥 리얼 패턴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찾을 거예요. 그림을 그리면서.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 얘기했었던 게 여기 구간 약간 애매하지만 수렴 아닌 수렴을 그렸어요. 이렇게 수렴 그리고 나서 이건 좀 작은 프레임으로 보시면 좀 더 명확합니다. 이것도 뭐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하네요. 이게 알트에서도 자주 나오는 패턴인데 조금 알트는 더 많이 흔들어요. 알트는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흔들다가 쭉 빼요. 한 대 맞고 한 대 맞고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이 있어요. 알트 패턴 중에. 그냥 많이 보다 보면 알게 되시는데 뭐 이런 패턴이 있어요. 근데 비트에서도 나왔어요. 그러면은 여기 말고 다른 레퍼런스가 있었나를 보면 되는데 우선은 없었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고 신유형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따라 그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렴 나오고 올랐네. 그리고 제가 여기서는 그때 단톡방에서 실시간으로 얘기했는데 웨지가 나올 줄 알았는데 수렴을 하나 작게 또 그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올랐어요. 여기서는 이제 여기 또 장기 추세가 있었는데 거기 맞고 떨어졌는데 이것도 아마 더 작은 봉으로 보면 애매한 불플래그. 그럼 이제 콤보가 나옵니다. 지금 이 구간의 섹터에서 올렸던 패턴은 수렴 그리고 올리고 수렴 그리고 올리고 불플래그 그리고 올린 이런 패턴이 있었다고 했을 때 이걸 알아서 뭐 하냐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이 패턴이 나올 때 이거 과정의 레퍼런스를 들고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딱히 안 나와서 할 게 없는데 일단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수렴 상승 그 수렴도 불플래그에 속하는 패턴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 막 억지로 올리는 느낌이야. 이때 저는 계속 그 생각이 느꼈어요. 왜 이렇게 억지로 올리지? 막 엄청 억지로 올리는 그런 패턴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일단은 뭐 다 내렸는데 여기서 똑같이 여기에 추세가 있었어요. 여기 장기 추세가 있었는데 여기 이렇게 일단 요거 설명 여기에요. 여기 미리 그은 거 맞습니다. 여기 추세인데 이거는 일단 뭐 배제할 게 이미 기회가 늦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번지대 모양으로 나왔잖아요. 이렇게 아도겐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게 제가 말했죠. 여길 다 때려 부시고 내려가야 번지대가 되는 거예요. 이거의 레퍼런스는 내려가야 알아. 그거는 여길 다 때려 부시면은 이제 그냥 여기서 빅숏인데 그거의 레퍼런스는 이런데 이거 일단 번지대 느낌부터가 다르죠. 엄청 뾰족하죠. 많이 아파 보이죠. 그리고 30분봉으로 나오려나 모르겠네. 이거는 이제 엄청나게 큰 언덕 하나 그렸는데 여기서는 다이아몬드 그리고 나서 상방 이탈 나오고 내린 그런 패턴입니다. 여기 이런 것처럼 봐보세요. 이걸 다 때려 부셨죠. 그러니까 얘가 번지대가 된 거예요. 내리기 전에 얘 번지대로 확정 지으면 안 돼. 여기 딱 때려 부셨다 그러면 이거는 다 내린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번지대를 약간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다 내려야 그때 확정이 되는 겁니다. 또 어디 있었어? 여기. 이거는 뭐 좀 큰 뷰에서 리딩이었는데 굳이 이것도 얘기를 하면 여기를 내렸죠. 번지대가 되는 거예요. 힘들게 올린 구간을 다시 내렸네. 그만 아예 올릴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도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캔들 패턴 그림을 찾습니다. 힘들게 올린 구간을 내리면 보통은 이렇게 번지대가 되는 순간 뒤도 안 돌아보고 내립니다. 또 있냐? 또 있죠. 여기 번지대 있죠. 이런 것도 번지대예요. 번지대, 번지대. 여기 매물대 관통했죠. 다시 또 올렸으나 내려버리는. 여기서 뭐 끝까지 안 뺐지만 또 결국 올렸으나 계속 내렸죠. 이 이후로. 여기서도 번지대죠. 그래서 이렇게 큰 패턴이 나올 때는 비트코인은 번지대를 자주 그리네? 를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달라. 그럼 언제 번지대가 결정 나느냐만 알면 돼.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이전 하위 매물대를 부시는 순간 그때 번지대가 됩니다. 왜냐면 그려지기 전엔 이걸 몰라요. 그려지고 나니까 나는 거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고, 이거는 뭐 좀 다른 패턴인데, 이거는 뭐 굳이 이렇게 해석을 하자면, 여기도 번지대로 해석을 굳이 한다면 올렸으나 매물대 관통했죠. 그 다음부터는 아예 다 내리는 그런 패턴. 일단은 이것보다 중요한 게 뭐다? 상승의 패턴이다. 어쨌든 수렴 하나 그리고 위로 올린 다음에 불플래그 수렴 그리고 다시 불플래그 채널 그리고 나서 장기 추세 맞고 내렸어요. 일단 이 콤보를 그냥 외워야 돼. 이걸 그냥 아예 통째로 외워버려야 돼요. 제가 그래서 단톡방에 얘기했거든요. 이거 다 외웠다고. 리플레이를 많이 돌려봤어요. 이게 이렇게 보는 거니까 느낌이 안 오죠. 30분 봉으로 이걸 리플레이로 돌려보세요. 다 아는 것 같아. 근데 막 이것도 되게 기괴하잖아, 이렇게 보면. 근데 이거를 실시간으로 보셔야 됩니다. 봅시다. 여기서 숏 다 잡았었죠. 여기서 웨지 패턴 나오겠구나라고 사실 생각했어요. 근데 웨지 혹은 수렴 형태가 나오는지 봐야 합니다라고 제가 단톡방에 올렸는데 바로 올렸어요. 엄청 빠르게 올렸어요. 심지어. 그래서 이거 뭐지? 왜 이렇게 빨리 올리지? 그럼 여기서는 일단 떨어지겠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또 올리는 것도 너무 급하게 올린 건 급하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라이브 방송 때죠. 여기는 이제 고배 숏 타점 자리가 된다. 어디서 버티는지를 보는 것도 포인트겠죠. 보통은 이제 가로 저항에선 팝니다. 저는 이때 제가 물량이 3차 물량이 한 번에 다 실렸는데 여기서 쇼부를 봤습니다. 근데 이제 다 따라 살까봐 제가 빨리빨리 파세요, 빨리빨리 파세요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책임지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를 그럼 한번 봅시다. 굳이 이걸 매물대 관점으로 해석하면 이런 데서 일단 버텼네. 끝까지 버티나 또 봅시다. 이제 번지대 그림이 하나 나올 거예요. 그거와 유사하게 생긴 그림이. 이미 나왔나? 나왔죠. 여기서 이제 그 번지대처럼 보인다고 했을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여길 다 때려 부셔야 번지대가 됩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버텼죠. 근데
네, 일단 여기까지인데 이게 요번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 번 하시면 여기 구간을 외웠다 혹은 이해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뭐라 그랬냐면 여기 구간에서 이거 올라왔을 때 여기 내려가기 직전에 어제 라이브에서 다 얘기했는데 그냥 조금 더 얘기를 할게요. 이거 더블탑이 나올 수 있다라고 나오기 전에 얘기를 했어요. 더블탑 나왔을 때 뭐라 그랬냐면 이거 더블탑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선형적으로 줄잖아요. 열의 8은 더블탑에서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줄지 않습니다. 그건 어디서 또 찾냐? 과거 레퍼런스.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거를 자기가 정의 내리는 게 아니라 이 과거 차트에서 찾는 거예요. 거래량이 선형적으로 줄었나요? 아니죠. 여기랑 이미 다른 거야. 그리고 나서 또 다음 패턴으로 넘어가. 더블탑 구간을 찾으세요. 원인이. 여기 거래량이 선형적으로 줄었나요? 48K짜리죠. 안 줄었죠. 거래량 선형적으로 안 줄었어. 가장 큰 패턴에서 이미 그 규칙이 아닌 게 됐어. 그러면은 더블탑이 아닐 확률이 되게 높네 라는 생각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예요. 그런 굳이 이거를 뭐 캔들 이야기만 한다고 해도 안 줄었죠. 더블탑 아니겠네. 그래서 여기 구간을 더블탑으로 나오기 전에 당연히 볼 수 있었으면 베스트였죠. 그럼 여기서 당연히 팔았겠죠. 여기서 또 받고. 근데 여기는 일단 저는 큰 뷰에서 라이징 웨지 구간이 더 크다고는 보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계속. 어제 그 얘기도 했고. 근데 이제 다이아몬드 패턴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한 게 다이아몬드 패턴 아까 얘기했던 데가 어디죠? 여기. 다이아몬드 그린 다음에 여기서 번지대 나오고 다 내리는 이 패턴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만약 이렇게 나온다면 4시간 봉을 하는 게 좀 이쁘겠네요. 여기 구간 이걸 조금 늘리면은 또 비슷해집니다. 생긴 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여기를 뚫을 수도 있고 이렇게 보는 거죠. 다이아몬드는 거래량이 선형적으로 주니까. 여기 구간이죠. 이런 식으로 아무튼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일단 상승이 나왔긴 했으니까 숏에는 저희가 좀 적응이 어느 정도 됐는데 우리가 숏에는 적응이 됐는데 롱에 조금 익숙치 않으니까 롱 나올 때 자주 나오는 패턴들을 찾아봐야 합니다. 어떤 패턴으로 자주 올리나. 근데 여기가 조금 이례적이고 나머지는 저는 그냥 대충은 아는데 뭐 어디 좀 볼만한 구간이 있나 뭐 이런 거. 여기도 뭐 굳이 얘기를 하자면 지금까지는 애매한 자리에서 수렴 아닌 수렴이 나오면 다 올랐어요. 애매한 자리에서 수렴이면 다 올랐네. 이건 언덕 패턴이고 위에서 라이브 잡고 쇼 쳤죠. 또 어디 있어? 애매한 웨지. 거래량 선형적으로 줄였죠. 일단 내렸죠. 오르는 패턴을 찾아야지. 이거는 좀 힘들었겠지. 이거는 다른 방식으로 잡았는데 이건 중장기 초장기 작도 보고 잡았습니다. 이것도 영상에 라이브 그 시황 영상에 잡은 거 포지션도 다 깠죠. 다른 데를 넘어가 봅시다. 여기가 되게 특이했어요. 여기 이거는 일단 레퍼런스도 없고 이거를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잘 몰랐어. 이때가 추석빔이죠. 노빠꾸 22%를 올리는 걸 봤는데 굳이 해석하자고 하면 여기. 근데 내린 게 이렇게 내린 게 아니야. 아예 절벽 끝같이 내려버려가지고 이게 결국엔 여기서 다 내렸거든요. 그래서 상승의 패턴을 찾으시려면 다른 데를 가야 돼요. 다른 데. 여기서도 상승 채널을 비슷하게 그리면 보통 그 기대값이나 결과값은 숏이거든요. 이거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다. 이거는 작은 봉으로 리딩 다이고날 나왔을 때다.
여기는 조금 해석을 해드릴게요. 뭔 소리냐면 살짝 깨고 내려 얘네가 이렇게 웨지 그림인데 근데 막 엄청 조금 깨요. 작은 봉으로 그릴 땐. 이럴 땐 이거보다는 이걸로 갈까요? 매물대 피크값 이게 조금 더 납득이 될 것 같은데. 네, 여기 이게 여기 있을 때 가만히 있으시다가 이런 것도 돌파 매매가 제일 유리하거든요. 혹은 그 원래 리딩은 이렇게 작은 봉에서 리딩을 봐라 이것도 좀 웃긴데 뭐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저 이렇게 해서 롱 잡았거든요. 여기 구간을 이렇게 내리다가 ABC 이런 거 뭐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내리다가 리딩이 결정되는 건 여기를 뚫을 때거든요. 이럴 때 돌파롱 타면 돼요. 그러니까 절대 뒤 안 돌아봐요. 여기 깨면 손절 이렇게 뭐 가도 되고 굳이 그렇게 해석을 하자면 이때 심지어 고배했을 때예요 저. 근데 저 여기서 돌파롱 탔어요. 이 웨지의 상단을 뚫을 때 리딩이 결정돼요. 웨지의 상단, 이 작은 웨지, 작은 웨지의 상단을 뚫을 때 이거는 이제 꽈추 패턴이 나온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작은 봉으로 들어가자면 이렇게 굳이 따질 수 있다. 여기서도 그랬나? 그럼 그걸 또 찾아보는 겁니다. 본인이. 여기선 아니야. 그럼 이제 이거의 공략법을 찾는 거예요. 롱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는가. 롱이 일단 지금 롱이 일단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공략법들을 본인들이 계속 탐구하는 겁니다. 못 먹는 것도 있어요. 다 먹을 수가 없어. 그 중에 승률 가장 높은 거 계속 쓰는 거예요. 큰 상승이 나왔던 구간으로 봐야겠죠. 지금은 여기 구간. 아예 보이는 게 없으면 하나 제가 옛날에 했던 거죠. 이게 효율이 너무 안 좋아서 전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는데 굳이 하라고 한다면 굳이 얘기해달라고 한다면 이 짓거리를 그냥 맨날 했습니다. 이걸 해보면은 조금 어느 순간 익숙한 그림을 계속 그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진짜 좋아요. 이거 제가 느끼기에는 좀 많이 좋습니다. 저 캔들이랑 친해지기 좋은 것 같아요. 뭐 4시간 봉 이상에서 하셔도 좋고 이렇게 계속 오르는 패턴이네.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러니까 이게 조금 선행되시면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이 패턴이 이런 거네 라고 했을 때는 진짜 별거 아닐 수 있는데 그냥 진짜 이게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리는데 얘까지 안 내렸네. 저점 높였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단순하지만 확실한 것들 그런 자리가 있어. 손절로서 엄청 짧잖아요. 떨어질 땐 이렇게 안 보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여긴 무조건이냐? 아니에요. 깨기도 했죠. 깨기도 했어. 그러니까 저거는 일단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 전략이 불가능하진 않구나. 얘도 여기서 저점 높였네. 몸통 라인 상회했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캔들의 몸통의 기준으로 잡을지 이것도 1시간 봉이랑 4시간 봉이랑 다른 그림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본인이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야. 뭐 무슨 다른 무슨 조금 화려한 분석 같은 것보다 조금 더 단순한 분석에 더 집중을 하는 거죠. 캔들로 만약에 본인이 본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렇게 매매를 할 거면 당연히 저배를 해야 됩니다. 이거 뭐 고배 20배 30배에서는 로스가 답이 없어요. 얘 꼬리로 로스 잡을 수도 없고 뭐 여기서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올랐지만 뭐 이렇게 잡고 하면 괜찮겠죠. 저배가 좋습니다. 이렇게 할 땐. 이 너무 미친 롯바꾸 라인에서는 레퍼런스를 공부할 게 없어요. 여기 라인.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 볼 게 없어요. 별로. 차라리 본다면 여기 구간이랑 지금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하는 구간은 여기 구간이랑 여기 구간. 대형 불플래그였죠. 여기. 그리고
아, 베어 플래그, 대형 베어 플래그. 또 어디가 있을까? 여기 뭐 여기 섹터로 치면 여기 봐야겠네요. 여기랑 여기 이런 구간이랑 레퍼런스를 비교하세요. 너무 과거랑 비교해서 뭐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여기 구간이라고 하기도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될 것 같아요. 굳이 얘기하라고 했을 때 여기는 공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원래 이런 패턴이 나오면 내리거든요. 이것도 좀 신박했어. 이 패턴 있죠.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40K 라인. 여기서도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여기서도 이게 내렸단 말이야. 그래서 아예 상승의 힘과 하락의 힘이 다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적이 아니에요. 패턴 보는 게 좀 유사하죠. 그래도 지금 캔들을 많이 키웠지만 여기 이 모양도 전 이게 유사해 보여요. 그리고 40K 때도 이렇게 나와요. 떨어질 때 여기 구간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결값이 롱이었고 여기서는 결값이 숏이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잘 써야 돼요. 막 쓰면 되는 게 아니야. 여기서도 굳이 이거를 조금 그냥 가중치를 좀 두자면 이 패턴이 아예 쓸모없는 패턴이 아닌 게 여기 패턴과 좀 유사하죠. 굳이 얘기를 하자면 그려보면 더 확실해져요. 예, 유사하죠. 그래도 여기도 조금 더 큰 뷰로 보면 그러니까 이 캔들 말고 여기에 그려지는 그림을 보세요. 이렇게 유사해. 다 그려지는 거 봐야 알 수 있는 거 맞는데 알고 있는 거랑 모르고 있는 거랑 달라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얘기했던 구간이 그래서 이거 뭐 어쩌라고인데 이거는 그냥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던 구간이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냥 아예 배제하기는 힘들죠. 이거 처음 올랐을 때도 여기에서 내릴 수도 있다고 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여기 구간이랑 좀 유사해 보인다고. 근데 일단 여기 딱 대보니까 지금 그냥 그럴싸해. 일단 그냥 참고는 하는 거죠. 아, 내리면은 그냥 진짜 빠꾸 없이 내릴 수도 있겠구나만 보는 겁니다. 내린다는 게 아니라 내리면 진짜 미친놈처럼 내릴 수도 있겠네. 왜냐면 레퍼런스가 있으니까. 늘렸으나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게 그 댓글에 달려 있었던 캔들 이제 안 보냐라고 했던 그 구간에 대한 답변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뭘 하냐면 작도를 합니다. 작도를 그러니까 이렇게 캔들이랑 뭐 거래량 패턴 이런 거를 찾고 나서 저는 작도 매매로 넘어왔어요. 작도 매매로 넘어왔는데 아까 뭐 이런 추세선이죠. 뭐 이런 선 여기로 해야겠죠. 여기가 더 베스트네. 아, 여기 이렇게 이런 라인 빨간색 선 이런 작도.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지금 그려지고 있는 차트니까 연습을 못 하잖아요. 어디서 연습을 해야 하냐면 그려진 차트에서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는 뭐 몇 번 이야기가 나왔는데 다시 이제 좀 규모가 켜진 김에 이제 여기가 통곡의 벽 라인이죠. 단 한 번도 뚫리지 않았던 비트코인의 통곡의 벽이 뚫렸어요. 여기 라인. 이 작도를 할 수 있게 되기까지에는 얘와 얘의 합세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서 번지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선을 만약에 칠 수 있는 실력이 있다면 본인은 떼돈을 벌었겠죠. 근데 이미 다 지났어요. 다 지난 차트에서 떠드는 게 의미가 없지만 공부하는 데는 의미가 있다는 거를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맞았고 여기서도 또 맞았고 그 다음에 올린 그 구간. 그리고 나서 제가 말했지만 이런 작도는 여기서는 뭐 안 될 것 같긴 한데요.
한 번씩 이렇게 로그로 바꿔도 유의미한 자리가 나옵니다. 로그로 바꿨을 때의 모습입니다. 지난 차트이지만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이거는 초장기 작도에서만 가중치를 둬야 되고 이 정도의 영향력이 있었던 작도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냥 아무거나 막 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던 작도 라인에서만 저게 성립이 되는 조건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그때 이제 제일 많이 봤던 패턴. 여기가 이제 하단 추세였죠. 이게 여기 48K에서부터 떨어졌을 때 저는 여기를 닿으면 찐반을 안 본다라고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이렇게 올리는 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계속. 왜냐하면 누구나 다 보는 데서 미친 반등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살짝 깬 여기 구간에선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닫고 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완전히 틀렸죠. 그냥 다 때려 부시는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 작도는 그릴 줄 알아야 된다. 캔들 거래랑 패턴 그런 걸 백날 해봤자 작도를 못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리고 지났지만 이거를 좀 가중치를 두자면 여기는 베어 플래그 패턴이죠. 이런 초대형 베어 플래그 패턴.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쉽게 해석할 수 있게 됐다고 했던 게 ABC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는 ABC가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대형 베어 플래그를 그리고 나서 떨어지니까 ABC였네? 이거 ABC였잖아가 아니라 이게 왜 제가 말이 안 되는 해석이라고 하냐면,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해석을 처음에 했었으면 여기에서부터 계속 숏을 봤었어야 돼. 이거를 그냥 러프하게 ABC로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저는 알았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왜 말이 안 되냐면 무조건 1배 숏을 쳤어야지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굳이 작도에 대해서 조금 가중치를 두기 위해서 해석해야 되는 게, 이런 패러렐 채널은 여기 중단에 그 임팩트를 좀 세게 둬요. 보면은 여기서도 지지를 받았죠. 지지를 받았고 여기서도 지지를 받았어요. 이 작도는 나쁘지 않았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굳이 예를 들자면. 그쵸. 또 뭐 장기작도 보니까 쉬운데 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 장기작도는 쉬워요. 단기작도가 빡셉니다. 단기작도. 중장기, 단기. 제가 말했죠. 중장기 작도가 있어야 진짜 탄력적인 매매가 가능하다. 그게 진짜 어렵습니다. 장기 작도는 쉽습니다. 이것도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고, 본인은 이거는 쉬워요. 그쵸? 큰 파동이 쉬운 것과 마찬가지로 장기 작도는 쉽습니다. 단기 작도가 좀 어렵습니다. 어떤 게 유의미하고 어디까지의 프레임부터 가중치를 둬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막연하기 때문에 단기 작도가 훨씬 어렵다. 근데 이제 뭐 여기서 몇 개를 굳이 팁을 드리자면, 이제 여기서도 이제 나오자마자 얘기했던 이런 넥라인, 그러니까 그게 얘가 어떻게 나중에 유용하게 될지 알아라고 하면은 할 말이 없는 게, 얘가 나중에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될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물어보시면 많이 해보면 알거든요. 이런 라인은 저는 이제 색깔을 구분을 해요. 이런 식으로 나중에 좀 쓸 수 있는 그런 추세가 되겠구나를 경험을 해서, 그래서 나왔었던 게 이 구간과 동일한 라인인 여기 구간, 여기 구간입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했던 보라색 선 맞고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한 자리가 여기. 이해가 가시나요? 이 과정의 연습, 물론 이건 그냥 하다 보면 알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좀 집중해서 보시다 보면 이런 구간이 중요하겠구나를 알게 될 수 있는데, 여기 구간과 여기 구간은 생긴 게 좀 달라요.
그쵸. 제가 그래서 차트는 응용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기출 변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 해서 이거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지가 아니라 이게 이렇게도 될 수 있나? 라는 그런 상상력이나 창의력이 있어야 돼요. 이해가 가시나요? 얘만 할 줄 아는 건 의미가 없고 얘가 여기 구간이 될 수도 있겠다의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그리고 이거는 단기 작도가 아니라 중장기 작도죠.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중장기 작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좀 핵심 구간. 여기에서도 장기 하락 트렌드라고 하죠. 그냥 하락 추세. 네. 개인톡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여기도 이제 여기서 한 대 맞고 뚫어 올리는. 그러니까 단기 하락 추세는 일단 중장기 하락 추세는 끝난 게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럼 얘는 얘가 그려지기 전엔 어떻게 알아라고 하면 그 구간은 더 높은 곳에서 가져와야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본다거나 이렇게 본다거나 뭔가 다른 식으로 이런 구간을 봐야 합니다. 이래서 제가 말했던 일반 작도만 가지고는 매매하기가 좀 빡세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상단 추세가 중요한 만큼 하단 추세도 중요합니다. 하단 추세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디 하단 추세가 중요하고 어디 상단 추세가 중요한지는 아는 방법이 되게 쉽습니다. 다 그려보면 돼요. 다 해보면 이거에 가중치 두는 것보다는 아까 뭐 이런 넥라인에 이런 구간을 찾아서 하는 게 더 좋구나. 그거는 계속 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알려달라고 하지 말고 본인이 하고 생각을 한 다음에 물어봐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죠. 지금 본인이 ABC를 몰라요. 본인이 ABC를 모르는데 옆에서 컴퓨터 스펠링 쓰는 거 보고 막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야. 이렇게 쓰는 거 보고. 근데 사실 본인은 정작 이것도 모르거든. ABC조차. 이거를 나열해야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단어라는 게.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인정하면 돼요. 다 해보고 나서 이거는 왜 가중치 두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물어보기 전에 해봤을 때 본인이 통계를 내보면 됩니다. 지나간 차트에서. 이건 별로 안 좋은 작도가 되겠네. 이건 중장기 작도로 별 의미가 없네. 그리고 이거를 무한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이걸 무한으로 하려면 작은 봉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15분 봉, 5분 봉. 그렇겠죠. 당연하겠죠. 뭐 소파동 카운팅 뭐 그런 것과 비슷하겠죠. 네. 무한으로 할 거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웬만하면 추세에서는 15분 봉 이상에서 하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다가 그 하단 추세로 굳이 얘기를 하자면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작도 연습을 만약에 하실 거면 다 나온 차트에서 일단 그려보시고 15분 봉, 5분 봉 그려보고 막 이것저것 다 찾아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렇게만 하면 얘가 실매매에 쓸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렇게 그려본 애를 트레이딩뷰 결제해서 본인이 닥터 스트레인지가 돼서 도로마무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차트에서 그리진 못하지만 그거를 연습하는 겁니다. 본인이. 리플레이 기능을 사용해서 여기에서도 굳이 근데 이거는 조금 애매한데 어쨌든 수렴 이후 하방 이탈 나온 다음에 오르는 패턴이었으니까 그걸 한번 실시간으로 봅시다. 그때 그 공포감과 좀 다르겠지만 이때가 추석 빔이었을 때죠.
조금 빨리 해보겠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바뀌었죠? 더 작은 봉 프레임으로 보면 이때 움직임 하나하나를 다 볼 수 있는데 일단은 15분 봉으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럴 때 뚫을 때 확 뚫어버리나 아니면 흐지부지하는 액션이라도 나오나 뚫기 직전의 녀석들은 꼭 이 구간 오기 전에 한번 이렇게 주춤을 해요. 그쵸. 그냥 보이시면은 여기서 주춤하고 흐지부지 안 합니다. 뚫으려고 생각이 있으면 그냥 흐지부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죽여요. 그리고 기가 막히게 뭐 이게 지나와서 보고 이런 것도 있지만 추세라는 게 여기서 타면 안 되고요. 이때 뭐 고배면은 뭐 모르겠는데 리테스트를 꼭 줘요. 이렇게 안착하고 딱 갑니다. 진짜 좋은 추세나 혹은 좋은 자리라면 이렇게 안착. 근데 뭐 여기서 일단 물려 있어도 결과값은 일단 맞았으니까 여기서도 뚫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그냥 쭉 오르죠. 그 다음에 리테스트 또 자리 줬죠. 그러니까 지나간 차트에서라도 이렇게 공부를 해봐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여기서도 한번 봅시다. 흐지부지하죠. 아이고. 작도 공부가 되신 다음에는 그 작도에서 어떻게 그려지는지까지 알아야 됩니다. 그냥 난 작도 연습 끝 바로 실매매가 아니라 그 작도 선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모르면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쫓아놓고 잤으면 다음날 청산일 거 아니야.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고. 네, 여기서부터는 일단 10배 속으로 하겠습니다. 보라색 선은 계속 써먹을 수 있었죠. 이런 식으로 작도 공부를 굳이 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그냥 생 내추럴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 방식밖에 모릅니다. 다른 방식의 공부 방법은 몰라요. 그래서 되게 비효율적으로 항상 했어요. 그려질 때 이렇게 그려지는구나. 중장기는 이렇게 호흡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장기는 이렇게 나오는구나. 초장기는 진짜 뒤도 빠꾸 없이 한 방에 다 내리는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을 제 나름대로 하고 그걸 지금까지 잘 써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도의 기본 도구는 이거는 정해드릴게요. 일반 작도를 하실 때는 여기 익스텐디드 라인이랑 패러렐 채널 요거 두 개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조금 더 러프하게 할 거면 지금 비트가 상승 추세잖아요. 여기가 이거를 이제 채널로 묶어버리는 거죠. 조금 큰 봉으로 갔을 때. 여기랑 묶는 게 좋아 보이네요. 이렇게. 겨 위로 올려보세요. 제가 아까 말했죠. 그 중단이 되게 중요하다고. 아이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안착을 했을 때 올라와서 좀 늦었지만 굳이 이 채널을 쳤다고 얘기를 하자면 얘네 없어요. 그러니까 오케이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어디 있어? 지금 여기에요. 여기 지금 여기 구간이야. 여기 주면 또 롱 받아야지라고 생각을 했다고 굳이 예를 들어볼게요. 소설을. 근데 얘의 가중치, 그러니까 얘가 옳은 건지 어떻게 알아라고 했을 때 중단을 잘 지켜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채널은 맞게 그었을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나를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이래서 추세선보다 채널이 조금 쉽습니다. 이해가 가세요? 나를 검증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작도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그린 작도가 맞는지를 모르겠어인데 이 채널은 이렇게 검증할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쉬워요. 그러니까 얘가 더 수준이 낮다가 아니라 검증하기 쉽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얘가 수준이 낮은 게 아니라 검증하기가 쉽습니다. 나를 검증하기가 쉬워요. 이해 가시죠? 나를 검증하기가 쉽다. 여기서도 시황 때도 계속 얘기했던 이렇게 그으면 되게 쉬워요. 근데 얘로 긋기에는 좀 애매한 게 살짝 깼어도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채널은 살짝 깨고 또 올라와 또 기가 막히게. 그래서 이런 느낌의 뷰. 야씨 이거 또 베어 플래그 아니야? 또 맞아요. 결과론적으로 또 얘가 베어 플래그에서 다 내렸기 때문에. 아니 그럼 씨 지금 베어 플래그가 몇 개째야. 여기서도 하나 나왔고 굳이 얘기를 하면 여기서도 나온 거죠. 연속 3개 나왔잖아. 또 베어 플래그라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예. 여기서는 근데 좀 다르지만 어쨌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채널, 그러니까 큰 뷰에서의 작도를 추세선으로 연습하시는 것보다는 좀 많은 채널을 찾으세요. 그 다음에 일반 추세 작도로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가 상위 클래스 혹은 어떤 게 진짜 세냐라고 하면은 아까 보셨죠? 비트코인 통곡의 벽 그거 보셨으면은 제가 정의는 내리지 않겠습니다. 어떤 게 더 강력한 도구냐라고 했을 때는 그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강력한 도구는 쉽지 않아요. 당연합니다. 인터넷에 안 나옵니다. 어떤 게 강력한 도구인지는 이 선조가리 하나랑 이 채널이라고 했을 때 얘는 입증하고 검증하기 쉽지만 얘는 검증하기 되게 어렵죠. 초장기 추세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단기 뷰에서도 이렇게 쓸 수 있는 작도가 있습니다. 어쨌든 결국은 얘가 상위 클래스가 맞고 얘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편집해야겠다. 어쨌든 얘가 조금 더 어려운데 훨씬 강력한 건 얘이긴 합니다. 훨씬 강력한 건 일반 추세선인데 우리가 그 검증을 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채널도 그리면서 공부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도 되겠네요. 그럼 지금 얘 중단 맞고 떨어지는 거냐? 이 채널 관점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채널 관점으로는 그런데 이거를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죠. 그게 뭔 소리냐면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작도나 추세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그리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 달라요.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 작도 기준으로는 완벽하게 거의 안착을 하고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리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뭐가 정답이다 이거보다는
더 유의미한 애를 찾는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은 조금 그려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큰 프레임의 채널일수록 더 신뢰도가 높아요. 살짝 깨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결국 그 신뢰도가 높긴 합니다. 여기서도 이 채널이 있긴 했었죠. 이렇게 여기로 찍을지 뭐 이런 데로 찍을지는 조금 쉽게 해석을 해드리자면, 그러니까 저라면 여기로 찍었을 것 같은데 이 녀석을 검증하는 방법이 하나 또 있어요. 채널이 그래서 좀 좋아요. 제가 영상도 하나 올렸는데 검증할 수 있는 방식이 되게 많아요. 여기 패러렐 채널의 모든 것이라는 영상이 있어요. 이 채널 보시면은 채널은 뚫리면 채널만큼 가는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위로 살짝 컨트롤하고 올려. 그랬을 때 여기 옆라인을 봐. 기가 막히게 뭐 하나 얻어 걸리죠. 이 채널 맞다. 이렇게 쓸 수는 있습니다. 이 채널 맞네. 그럼 내릴 때도 똑같습니다. 컨트롤하고 내렸을 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를 쭉쭉쭉 내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들처럼 좀 간지나게 작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제가 공개했던 그 지지정 작도죠. 어디 있어? 여기 있구나. 피보나치 채널이라는 도구가 있는데 이렇게 두 개를 찍고 여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지지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려지기 전에는 얘 라인이 잘 맞았나를 보는 거예요. 고점이. 그래도 어느 정도 쓸만하겠네 라고 하고 얘를 리버스 때립니다. 이거는 다 값을 본인이 입력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현 구간 이렇게 또 해석이 될 수 있겠네요. 이것만 가지고 매매는 힘들어요. 그래서 일반 작도와 지지정 작도를 찢어서 보시거나 두 개 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굳이 해석하는 방식을 알려드리자면 이렇게 하는 사람, 이렇게 작도를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해요. 여기 구간에서 한 대 맞았으니까 요번에도 여기서 한 대 맞을 거야. 그러니까 첫 상승은 못 먹어요. 첫 하락도 못 먹습니다. 두 번째 하락에 가중치를 둘 수 있어요. 여기서 얘 못 먹었다고 칩시다. 다시 올라갔어. 여기에서 한번 맞았으니까 여기서 또 내릴 거야 의 해석으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작도는. 그러니까 모든 상승분과 하락분을 다 먹는 전략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한 대 얘 올라왔죠. 근데 이게 세 번까지는 버텨주는 경우, 그러니까 세 번까지가 좀 맥스인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 내려왔으면 버텼으나 좀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를 좀 볼 수 있는 거예요. 무한으로 못 버텨요. 그 섹터가 한꺼번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작도는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거는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다 그럼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럼 끝난 거 아니야? 여기 구간 끝난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쉽게만 해석할 수는 없어요. 동일한 작도 혹은 좋은 작도가 있어도 그 결과값이 다른 이유는 전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매매는 당연하겠지만 고배로 할 수가 없어요. 저배로밖에 못합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분이 얘기를 하셨네요. 비트 성공하자. 엘리어트 파동을 실전 차트에 대입을 못하겠어요. 해놓고 이게 맞나 의심이 가서. 근데 그거 안 쓰시면 될 것 같네요. 다른 거 하세요. 오늘 그런 영상을 찍었습니다. 좀 다르게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제가 맞는지는 모르고 효율은 안 좋습니다. 제 방식의 효율이 좋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비효율적이에요. 제가 하는 건. 근데 이 시장을 떠나실 게 아니고 공부를 계속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그게 잘 안 되시면 그거 안 쓰시면 되겠네요. 생각보다 답은 가까운 데 있습니다. 왜 그거에 집착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되게 간단하지 않나요? 이미 물어보신 거에 답이 있네요. 그거 어떻게 정의를 내리지 못하는데 본인이 그냥 그거 버리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런 중장기 혹은 이거는 중장기 지지저항에 해당되겠죠. 이런 거는 로그 버튼을 깔짝깔짝 거리면 또 다른 뷰가 나온다. 그거는 좀 참고할 만하다. 근데 이런 꼬리가 한번 체크가 됐다는 건 이 작도는 맞게 됐구나 정도 가중치를 두시면 될 듯 합니다. 말했다시피 이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요. 전략은. 중장기, 초장기 작도도
여러 개를 그릴 줄 알아야 되고 여러 개를 해봐야 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어제 라이브 방송 때 얘기했는데 저의 경우 일반 작도, 그 다음에 초장기 작도, 지지저항 작도, 채널 피보나치가 지지저항입니다. 중장기, 초장기 작도, 디벨롭 버전 이렇게 있어요. 저는 일반 작도 하고 초장기 작도 하고 그 다음에 지지저항 작도 하고 이렇게 넘어갔어요. 이건 제가 작도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전 이렇게 해요. 왜 이렇게 하냐면 1번 작도가 선행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2, 3, 4, 5의 작도를 다 가지고 있어도 매매를 못해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그러니까 그냥 기본을 무시하지 말고 아까 알려줬던 방식의 그런 좀 비효율적이지만 확실한 방식을 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1번 과정이 선행되어 있지 않고 2, 3, 4, 5의 작도 혹은 본인이 한 작도가 아니면 그걸 해석도 못해요. 어쨌든 그걸 알려줘도 댓글로 이제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본인은 알아. 그냥 작은 봉부터 작도 천천히 하면 돼. 근데 그게 그냥 귀찮은 겁니다. 효율적인 방법을 자꾸 알려달라고 하는 거지. 나는 일을 하면서 하니까 그렇게 못해. 그러니까 효율적인 방법. 근데 그런 건 없어요. 있을 리가 없잖아. 효율적인 방법이 어딨어 이 시장에. 답이 없는데. 그리고 그 효율적인 방법이 있으면 그 아카데미 혹은 그런 방식의 교육은 뭐 몇백억이 넘어서 한 몇천억 정도 되겠죠. 거의 뭐 조가 되겠죠. 그 클래스는. 그런 건 없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기대하지 말고 일반 작도부터 다 하시고 아까 말했죠. 이 일반 패러렐 채널도 공부하고 1번 익스텐디드 라인 이 방식도 공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지지저항 작도, 그 다음에 초장기, 중장기, 그 다음에 이 디벨롭 버전까지 본인이 다 연구를 해야 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원래 이 시장 자체가 그래요. 그리고 여기 있는 도구들은 다 써보세요. 그 써보는 기준은 일반 작도가 좀 됐을 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써보세요. 왜냐하면 실제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배치를 해놓은 거거든요. 결국 파동도 어쨌든 도구 툴에 있는 거잖아요. 이거 파동도. 피보나치도 마찬가지고 다 도구 툴에 있는 거니까 다 써보는 건 맞습니다. 다만 작도로 매매하시거나 작도 공부하시는 분은 일반 작도가 되고 난 다음에 기교를 부리세요. 본인이 일반 작도 기본기가 안 되어 있는데 기교만 부려봤자 매매에 적용을 못한다. 이렇게 너무 많은 선이 나는 맞지 않다. 나는 이게 안 되는 것 같다 라고 하시면 안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냥 안 하면 돼요. 그냥 하지 마세요. 이거 안 하면 돼요. 전 이걸 하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안 하면 되는데 괜히 막 이상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안 하면 돼요. 안 될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되고 있어서 하는 건데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안 하면 돼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책으로 공부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는 것도 다 해보세요. 이것저것 다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종착지가 저는 여기였는데 저와 다른 결과값이 나올 수 있죠. 사람은 다 다르니까. 만약에 하실 거면 그냥 뚝심 있게 쭉 가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농사를 지을 때도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 햇반, 인스턴트, 전자레인지 뚝딱 그 과정에 너무 익숙해져서 사실 그 밥 한 공기 먹는데 걸리는 그 노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무뎌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공부를 할 거면 꾸준히 하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맞는데 데드라인을 정하고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처음부터 공부를 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셨던 분들 포함해서 모두가 데드라인을 안 정하고 공부하는 것과 데드라인을 정하고 공부하는 것의 결과값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시험 공부하기 전에 시험 기간이 있고 시험을 접수하고 공부를 시작하죠. 과정을 마감효라고 하더라고요. 마감 기간에 임박했을 때 좀 더 극한의 효율을 내는 공부법이라고 하던데 뭐 그렇게 해석을 하셔도 되고 뭔가 끝이 없는 데에서 계속 하려고 하면 더 힘들잖아요. 근데 그 기간을 차트는 제가 해보니까 최소 6개월 정도는 잡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3개월 한 달은 너무 짧고요. 한 6개월 정도 차트를 공부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캔들 차트는 봉 차트, 일본에서 파생된 건데 1962년에 만들어졌는데 아직도 쓰이고 있어요. 이제 없어질 수도 있고 이 방식으로 표현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차트는
볼 줄 모르는 것보다 볼 줄 아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차트를 후행성 지표일 뿐이다라고 욕하거나 그러시는 분들은 차트를 못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도 차트 맹신론자 이런 건 아닌데 굳이 뉴스와 차트를 비교하려고 할 때는 차트에 가중치를 두면서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어려운 거는 보통 좋은 경우가 많기도 합니다. 저도 아직도 초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조금 더 잘 보는 이유는 조금 더 빨리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기간이 짧더라도 투자한 시간, 혹은 노력했던 시간, 혹은 집중했던 시간이 달랐기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너무 그런 거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6개월 혹은 1년 정도 데드라인을 잡고 해본 다음에 안 되면 깔끔하게 포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 되는데 계속하는 것도 전 되게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으로 공부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